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혹시 여기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네, 아니면 이전에라도 담당하셨던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네,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세션이 지금 13시,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고 나서 직후인데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 저 같아도 좀 들어오고 싶지 않고 밖에 저희 여기 산책할 곳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엄청 더워서 밖에서 계시는 것보다 시원한 안에서 계시는 게 좀 더 나으시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착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보안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은 아마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께서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보안은 너무 어려워. 나는 정말 보안은 잘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저희 이제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께서 보안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표다라고 이제 공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좀 한 가지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안이 그렇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특히 AI를 통해서 보안을 접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오늘 이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께 이거 보니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렵지 않더라. 한번 가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거 프레젠테이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보다 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최소화하고 이제 실제 데모 시연을 통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자리에서 여기서 좀 오퍼레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서 좀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for Security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 산업 분야에서 이미 가장 큰 제조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요. 보안 소프트웨어 매출로만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26조 원 규모로 해서 한 2등 회사의 한 5배에서 7배 정도 아마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65조 개 이상의 위협 시그널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매년 5조 원 이상의 비용을 딱 이 보안 분야에만 이제 연구 개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 AI의 모든 AI 인프라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제가 굳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을 크게 하는 회사입니다. 많이 하는 회사인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도 AI를 적용하시기 위해 이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나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선결이 돼야 될 과제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또 단순히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아니라 풍성한 종류의 데이터가 여기저기서 센싱이 되어 있어야만 여기서 진짜 의미 있는 인사이트들을 좀 도출해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 장표를 좀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해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보안의 거의 모든 영역을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와 멀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EDR이라고 할 수 있는 디펜더 그리고 심과 소아 역할을 하고 있는 센티넬, 데이터 보안 제품인 퍼뷰, 개인정보 보호 목적의 프리바, 그리고 아이디 및 인증 보호를 위한 엔트라, 그리고 단말 관리를 위한 MAM, MDM 역할을 하는 인튠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위협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모든 제품의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요. 모든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다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통합 플랫폼에 AI가 적용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뭐 SI 프로젝트 같은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이기종의 시스템에 서로 기술도 다르고 로그의 형태도 다른 것들을 연동해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많은 리소스들을 이제 투입했어야 했는데요. 보안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이제 사일로화된 시스템들을 다 서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절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렇게 통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더 빠르게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고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타사 제품과의 또 연동도 이런 것들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보안에 AI나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긴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 이 앞을 이제 GPT 출시 이전을 이제 지금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 패턴을 일부 감지하거나 아니면 대응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위협 헌팅의 정말 일부 범위만을 AI가 수행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전체를 구조하고 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상당한 리소스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 GPT가 등장한 이후로 새로운 AI 모델이 이제 보안 산업에 완전히 접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의 작업 영역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위험과 사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전처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우리가 적절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과정상에서 프롬프트, 그러니까 자연어를 통한 질문을 통해 손쉽게 질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내용 많은 부분 스킵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보안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뭐 GPT를 우리가 접목하면 우리도 이런 서비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주시는 고객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하지만 직접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런 그 AI가 가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취약성을 다 직접 겪어내시고 직접 극복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오픈 AI 설립 초기부터 이것을 보안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속 같이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행착오를 이미 다 겪어낸 그런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게 지금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의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좀 한 장으로 표시한 장표인데요.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얼론 또는 채팅 환경으로 해서 이 각각의 보안 제품을 통해서 어떤 채팅이나 프롬프트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에서 프롬프트가 입력되면 LLM 모델이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라운딩 또 최적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요. 각각의 보안 제품에 맞는 프롬프트로 변환해서 LLM 공통 모델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는 절대로 공통 모델의 학습이나 아니면 이런 재생산에 활용이 되지 않고요. 인풋 앤 프롬프트와 결과값은 철저하게 보완되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LLM의 응답을 각 보안 제품에 이렇게 인베드된 플러그인이 수신을 해서 최종 유효성 검사를 완료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와 또 직관적인 결과물을 제공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절대로 데이터는 유출되거나 학습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의 장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몇 시간이 아니라 단 몇 분 내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를 분석해내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정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황해서 분석하는 거, DB 뒤지는 거 불가능합니다. 몇 시간이 걸리면 할 수는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그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초, 몇 분으로 줄여줌으로써 사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어려운 분석 방법론이라든지 기술을 숙지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프롬프트,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편하게 질문하는 것만으로 해서 쉽게 질문하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가장 큰 장점으로는요. 초급 분석가 또는 보안 대응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에서 정말 자세한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 제시해주고 어떤 분석 방법론으로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계속 가이드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가 선생님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상에서 보안 대응하고 보안 업무를 하는 업무상에서 자연스럽게 주니어 보안 분석가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시니어 분석가들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크게 UI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챗GPT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래서 챗GPT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스탠드얼론 UI가 첫 번째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든 보안 제품에 인베드되어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다 시큐리티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라는 가이드 창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한 질문들 얼마든지 그냥 날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에 지금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A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는데요. 4월 1일에 GA가 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만의 프롬프트북, 우리 왜 다른 보안 AI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사실 보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자의 영역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분석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그런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었는지 모범 프롬프트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이제 눌러보고 질문을 날려보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내가 이 제품을 쓰다 보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흐름상으로 쭉 일련의 질문을 만들어서 유의미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내가 만든 프롬프트북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트북을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고 현재 사용량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한글로 지금 UX가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과금 기준은 이제 SCU라고 해서 Security Compute Unit이라는 이제 저희만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의 양에 비례하지는 않고요. 질문에 따른 연산의 복잡도에 좀 비례한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이는 다양한 글로벌 보안 벤더들이 저희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의 생태계로 지금 합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와 연계가 완료되어서 그냥 토글 버튼만 누르면 이네이블 될 수 있는 상태로 이미 다 연계가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 제품들도 지금 7월부터 속속 저희 이제 에코시스템에 합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지루하지 않은 데모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MDEASM,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익스터널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공격 표면 관리라는 제품과 연계해서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통해 우리 조직이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 자산을 찾고 이에 대응하는 가이드를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이 EASM을 통해서 찾아낸 그런 도메인이라든지 호스트, SSL 인증서, IP 주소, 그리고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산의 위험도와 또 취약점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커버리 메뉴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이게 등록하는 과정인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시드 값에다가 우리 회사의 아니면 우리 기관의 대표 도메인 주소만 등록을 시키면 이제부터 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의 IP,
네트워크 장비, 도메인 등등 외부 인터넷망 자산을 모두 다 찾아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대표 도메인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SSL 인증서 정보들, 그 다음에 IP 정보, 또 IP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 IP 소유자, ASN, 아니면 오가니제이션 네임 등등등. SSL 인증서가 똑같은 게 어느 사이트에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교차 분석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에 있는 자산들을 99%다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돌리게 되면 어떤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냐면요. 방치되어 있는 자산, 섀도우 IT, 그리고 심지어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마케팅 페이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표 도메인을 등록하는 방법만으로 이렇게 우리 회사의 자산을 좀 찾는 과정을 완료하였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 스캔이 완료가 되면요. 몇 가지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제 코파일럿 시큐리티에 이렇게 등록을 해줬고요.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요 정보 그리고 요 정보를 이제 구독 정보를 이 화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드얼론 UI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옵션으로 해서 이제 EASM을 이네이블 시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 값에 아까 방금 전에 확인했던 내용들을 등록을 해주면 연동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좀 저희 데모 시스템에다가 공격을 워낙 많이 때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으로만 좀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부터 질문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볼 거냐면요. 우리 회사의 공격 표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시키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뭐 보안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제 영업사원으로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더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까 전에 EASM 포털에서 보셨던 그 자산 현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보면요. 이제 도메인도 266개, SSL 인증서 458개, IP 4,500개.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큰 조직으로 좀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공격 표면에 있는 만료된 유효기한이 만료된 SSL 인증서를 찾아줘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SSL 인증서가 만료된 상태로 웹서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관리되지 않은 방치된 자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해커들이 이 인증서 정보들을 똑같이 스캔을 하면서 공격을 분명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이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인증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연어로 질문을 하지 않고 프롬프트가 아니라 실제 이제 제품의 메뉴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지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보안 담당자분들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게 제일 힘드실 거예요. 로그가 어디에 분명히 비슷한 컬럼명으로 있는데 찾고 싶은데 찾으려고 하면 막상 컬럼명하고 뭐 테이블명하고 생각이 안 나고 쿼리 날리기도 너무 힘들어서 찾기 힘든 경우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나마 좀 편하게 돼 있는 게 이 정도의 UI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식을 정확하게 넣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정확히 넣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려서 이 퀄이 아니라 컨테이너로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웨어저를 잘못 작성하면 무조건 못 찾거든요. 네, 이렇게 서치를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모든 시스템들의 관리 페이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자연어로 내가 굳이 컬럼명 잘 몰라도 그냥 막 질문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격 표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격받을 수 있는 표면들에 대해서 그냥 인사이트를 네가 좀 알려줘봐 라고 그냥 막연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실제 돌아가는 속도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코파일럿은 좀 가장 손쉽게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CV 취약점들을 여러 가지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좀 가장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취약점 이게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짜 위험한지 솔직히 거의 다 저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매일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걸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암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거 뭔데 나 모르겠으니까 네가 좀 설명해봐 라고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요, 익스체인지 서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고요. 지금 인증 과정을 지금 우회해가지고 이제 관리자 계정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냐면 브루트포스 어택을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절차들이 여기에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버전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VS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9.8. 보통 8.0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9.8이니까 이거는 지금 뚫려서도 무방한 정도의 위험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왜 기억하고 있는 로그4j 있었잖아요. 로그4j가 그 당시에 10.0이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마구마구 뚫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렇게 벌써 좀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 같이 좀 공격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질문들을 해볼게요. 일단 이 지금 취약점과 관련해서 유명한 공격 그룹이 있어? 이런 것들 좀 물어봤고요. 네, 아직 이 취약점을 활용하는 공격 그룹은 뭐 알려진 바는 없는데 얘는 확실히 좀 위험하다라고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냥 내가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궁금한 게 다 풀릴 때까지 그냥 물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이 있어 우리한테? 다른 거 있으면 좀 목록 좀 뽑아볼래? 분명 위험해 보이는데 어딘가에 비슷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알려줘 라고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메일 서버가 하나가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요. 얘가 현재 액티브한 SSL 인증서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유효기간도 만료되지 않은 이제 메일 서버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취약점이 지금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제 네트워크 대역에서 또 이 취약점과 연관되어 있는 자산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취약점이 요 메일 시스템 방금 전에 확인한 거고요. 얘는 현재 라이브된 살아있는 상태로 얼마 전에 확인이 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시스템이 지금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되게 위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일 서버 운영 담당자한테 이거 좀 패치해야 됩니다라고 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취약점이 현재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2024년도에 새로 발견된 취약점들도 여기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메일 서버에 다른 취약점들이 뭐가 있는지 다 찾아봐 라고 바로 좀 시켜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취약점들이 이거 정말 위험한 거 맞아? 정말 여기 뚫리는 거 맞아? 공격 진짜 실행되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디텍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서 찍어보면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 요즘에는 공격이 정말 많이 행해집니다. 아시겠지만 해킹 그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형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화 툴을 다 보유하고서 똑같은 취약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 도구들을 만들어 놓고 IP 한 수천 개를 이미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마구마구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예전과 공격의 난이도가 훨씬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격 비용이 예전에는 뭐 1,000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원 미만으로 충분히 똑같은 양의 공격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진짜 공격 이루어지는 거 맞아? 맞습니다. 요즘에는 다 공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는 이 메일 서버에
취약점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단순히 메일 한 통 이제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 보내고 말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얘는 지금 운영 중인 메일 서버이기 때문에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고요. 패치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지금 이 메일 서버와 관련되어서 레포트를 좀 작성해줘. 특히 레포트는 이제 non 테크니컬한 관점으로 쉽게 EASM 그러니까 외부의 그 공격 표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 내용은 이렇게 CVE와 같은 취약점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담아야 되는데 특히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담아서 레포트를 네가 만들어줘라고 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시킨 대로 충실히 다 담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작성을 해줬고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만약에 같은 팀의 보안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해가지고 얘를 그냥 공유하면 됩니다. 근데 요 화면에 들어올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시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 아니면은 메일 시스템 운영하는 그 인프라 팀의 뭐 팀장님한테 이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지금 레포트를 워드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파일 좀 열어보면요. 네,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제품을 통해 뽑았고 전체적인 이제 공격 표면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이런 인사이트들을 여기서 확인을 했어.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지금 보여. 어떤 조치가 필요해.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그래서 내가 일일이 지금 확인한 내용들 다른 사람들한테 주저리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내용을 공유하고 회람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내용을 좀 돌아보면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취약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었고요. 만약에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가 없었다면 특히나 이제 뭐 IT 운영 담당자분들, 보안 담당자분들 정말 바쁘시잖아요. 문서 작업도 많고.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를 이렇게 데이터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런 것들을 맨날 하는 분들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바쁜 와중에 또 급한 와중에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했을 거냐라고 질문해 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밖에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가 활용되었었던 그런 사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 만약에 경과하면 저 좀 끌어내 주십시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오늘 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혹시라도 다른 내용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최대한 다음 기회를 빌어서라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요. 이제 애저의 네트워크 보안 제품인 이제 파이어월에 이 코파일럿이 연동이 되어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예시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좀 러프한 질문을 해볼게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우리 회사 우드그룹의 파이어월에 있는 좀 악성 트래픽이 최근에 들어온 게 있는지를 찾아봐 줄래? 그냥 막 질문을 한 거예요. 뭐가 위험한 게 좀 들어왔어? 좀 알려줘봐 라고 질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파일럿이 AI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냐면요. 니네 회사명 우드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명칭이 네이밍 되어 있는 파이어월은 없어. 근데 보니까 이 질문을 이미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게 좀 있는데 이렇게 지금 VNet으로 구성된 VNet 파이어월이 있는데 얘가 우드그룹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거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능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명, 컬럼명 정확히 알아야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대략 물어봐도 아 하면 어 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걸로 할게. 땡큐 고마워. 세 번째 거에 대해서 멜리셔스한 트래픽이 있는지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다 이제 기타 뭐 공격 그리고 뭐 히트 수도 높지는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뭐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거는 좀 별로 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한 달 동안에 25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좀 다시 뽑아줘봐.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면은 보기 힘드니까 테이블 형태로 뽑아줄래? 그러면 읽기가 좀 편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요 지금 공격이 트래픽이 지금 똑같은 게 엄청나게 찍혔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또 이 CV 취약점을 갖는 이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이러한 이제 악성 공격이 지금 6,000번이나 날라온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 내용 이렇게 엑셀로 익스포트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 보니까는 이 CV 그러니까 취약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나 뭔지 잘 모르겠어. 자세히 좀 알려줘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야 라고 해서 얘가 지금 이제 인증 절차를 우회해 가지고 이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래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취약점으로 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위험한데 CVSS 스코어를 알려줘라고 다시 질문을 했더니 네, 얘도 보시면은 지금 CVS 버전 3 기준으로 해서 9.8 엄청나게 취약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의 어떤 파이어월에 이제 멜리셔스한 그런 어택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줘라는 것들을 그냥 내가 궁금한 것들이 풀릴 때까지 진짜 위험하지 않아 보일 때까지 이렇게 계속 그냥 물어보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아까 2000번짜리가 찍혀 있고요. 또 102번짜리가 이제 다른 곳에도 VNet에도 충분히 공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좀 뭘 물어볼 거냐면요. 그거 말고 좀 다른 취약점에 대해서 공격이 있었는지 또 알아봐줘라고 이렇게 다른 VNet의 내용들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취약점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들 아니면 아티클 같은 거 찾아줘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만약에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거 진짜 위험해? 아니면 이런 비슷한 위협이 다른 데는 가해진 게 없어? 이런 것들을 정말 편하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 파이어월 쪽에 로그가 찍혔는데 거기에서 이거 중에서 어떤 IP로 해서 공격이 제일 많이 있었어? 그리고 그 IP 그러면 얘 되게 많이 공격이 있었네? 이 IP로 로그인 성공한 로그 좀 뽑아볼래? 정말 쉽게 사실 이런 것들 만약에 이 코파일럿이 없는 상태에서 파이어월 로그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서 유의미한 뭔가 인사이트를 찾는다는 작업이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이제 내가 그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테이블 ERD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맘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파이어월 쪽 로그를 연동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로그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그거 뒤져보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을 텐데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양이 많고 또 보는 게 워낙 이제 과중한 리소스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못 해봤었는데 그래서 보통 알럿 정도만 연동을 해서 뭐 심이나 소와 같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장비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통계라는 어떻게 보면 뭐 몇 개의 이제 모수들을 이제 취해서 특정 값만을 이제 취하는 방식으로 이제
통계적인 그런 분석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진 게 뭐냐면 아무리 미세한 데이터라도 다 전수 분석을 해서 정말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로그가 너무 커서 쿼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화면은 뭐냐면요.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의 XDR 화면이에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보안, 계정 보안, 데이터 보안 등등등 모든 제품이 여기에 다 달라붙어 있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인시던트 메뉴를 맨 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제품을 통해 수집된 알럿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련의 공격 흐름으로 좀 엮이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인시던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시던트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다단계 공격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전파되는 그런 인시던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내용들 되게 어려워 보이시잖아요. 저도 사실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뭐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내서 본인의 이제 경험과 이제 역량, 지식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다 이제 개개 역량에 맡겨야 됐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어떤 걸 제시해주고 있냐면요, 이렇게 서머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번역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2023년 10월 24일 10시 47분부터 다음 날 01시 01분까지 발생했고 이게 자격증명 피싱 및 랜섬웨어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용자와 그리고 이 단말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계정들에서도 똑같은 URL이 감지돼서 위험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와 이 컴퓨터에서 지금 프록시 IP 주소에서의 접근이 확인이 되었고 토로 IP에서 키볼트에 접속했고 또 악성 IP 주소가 여기저기서 이제 관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서버에서 의심스러운 IP 주소 또 권한 상승 작업이 있었고 이 서버에서는 보니까 파워쉘이 실행이 되었고 얘가 랜섬웨어로 확인이 된다. 특히 여기 있는 EC2VM에서는 지금 랜섬웨어가 동작하여 퀀텀이라는 확장 자료에서 파일을 암호화를 시켰다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굳이 다른 거 다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흐름을 다 요약해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계정들은 거의 털린 것으로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치가 지금 즉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단말이 제대로 해서 뭐 감염이 되고 있다,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단말에 대해서 격리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뭘 가이드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패스워드를 리셋해라라고 버튼을 통해서 가이드해주고 있고 얘만 누르면 이미 저희 계정 관리 솔루션인 엔트라이디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화면으로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패스워드를 리셋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럿에서 여러 가지 알럿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저희가 한 가지 제품이 아니라 XDR,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센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EDR뿐만이 아니라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확인하면 전체적인 이제 킬체인을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인시던트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에셋, 자산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 디바이스와 유저도 보이는데 이렇게 클라우드에 있는 자산들도 여기에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특정 단말을 통해서 어떤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고 아니면은 클라우드의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클라우드 자산들도 이렇게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택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흐름을 계속 다 이렇게 리플레이를 시켜줍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만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얘가 지금 AWS 위에서 돌고 있는 버추얼 머신인데요. 여기에서 랜섬웨어가 동작을 했고요. 그 랜섬웨어가 동작하게 되었던 파워쉘 스크립트 안에 보통 난독화된 스크립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다 분석해 보실 수가 있고 얘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 디코드된
난독화된 코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숙련된 분석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좀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침 말씀을 드리면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적어도 보안 데이터의 분석에 특화된 나만의 부사수를 데리고 이 분석 업무와 대응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이제 코파일럿 for Security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내부에 있는 보안 담당자분들께 한번 알아보시기를 권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